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위기의 겨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예상보다 빠르고요. 병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난 2년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거냐는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K방역 어쩌다 치명률 세계 최악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K방역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뭐 자평 타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과연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치명률 1.42% 5개월 사이 부쩍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자, 주요 국가,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국가는 G7, 선진국 7개 국가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미국 다음입니다. 자, 불과 한 1년 전,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 이대로는 하루 확진 곧 10,000명에 이른다. 정부 다시 영업시간 제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바짝 다가온 1만 명 그림자. 자, 단계적 일상 회복. 당시 정부가 발표할 때 10,0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바짝 다가온 겁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 2,000명 치솟는다. 연내 하루 확진자 10,000명 가능성. 이 정도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효과 등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더 강력한 거리두기 필요한 상황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 한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은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동참할 땐 한중 관계 후폭풍 우려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 동참하고 있고요. 또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여도야도 선심성 100조다.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100조 원이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내년 예산이 사상 최다다, 최대다. 이런 평가 받는데 600조 조금 넘거든요. 6분의 1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폭 지원 공약을 지금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50조 갖고 되겠습니까? 100조는 돼야죠. 이런 얘기가 나오자 진심이라면 환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여당의 대표는 사자 회동 이런 제안까지 했지만 과연 이 금액, 이게 실현 가능한 금액인가?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들 참 많습니다. 그 의미 쏙쏙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이 키워드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요. 한 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마가 현실로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동안은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7,000명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은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설마가 현실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복되는 영입사고. 지금 여야, 이른바 새로운 인물, 영입 인재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논란과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만 보이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인데요. 대선 후보만 돋보이는 거는 사실 대선 때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대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오로지 후보만 보인다. 후보 목소리만 보인다. 누가 돕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제1야당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50조 받고 50조 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서로 경쟁하는 건가요? 금액 높이로? 앞서서 일명기사 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100조, 손실보상 100조 얘기입니다. 지금 여야가 뭐 일단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신문이 일면에 이 얘기를 좀 싣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안에 양쪽으로 길게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줄을 섰는데 꺾인 거죠. 한 줄로 모자라서.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한 분이 뭔가 편말을 들고 있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금일 오전 접수 마감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줄 서신 분은 안 돼요. 이겁니다, 지금요. 코로나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검사 시작 30분 만에 오전 접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30분 조금 넘어서 오신 분들은 오전에 못 받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기표를 뽑으면은요, 뭐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거는 보통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게 어제 서울의 요 마포구에 있는 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대로면 2주 내에 10,000명인데 3차 접종에만 기대는 정부다. 지금 정부는 지금 부스터샷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갖고 되겠니라는 거죠.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신규 확진 어제 7천 넘었어요. 7천 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800명 훌쩍 넘었습니다. 매주 25%씩 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8천 명, 그리고 그 이후는 10,000명.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정부는 재택치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백신에 매달리고 있다. 이걸로 되겠느냐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4단계 이상의 강력한 방역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영상인데요. 들어보시죠.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 접종에 속도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입니다. 60세 이상의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증 환자 그리고 병상 상황에 대한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병상 확보 소홀한 채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 역풍이 불고 있다. 치명률이 영국의 5배다. 그동안 영국은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치명률이 지금 영국의 5배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중증 환자 증가 악화일로다. 고령층에서 퍼지는데 병상이 부족합니다. 일상 회복 전에는 0명이던 대기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800명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400명 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병상 상황을 좀 말해주는 기사입니다. 위급해져도 이송이 더디다. 병원 밖 사망 일주일 사이 13명이다. 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 어렵다. 재택치료 원칙 전환 뒤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주 병상 대기자 29분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환자를 경북까지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송시간 단축 등 체계 정비 시급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앞서도 기사 소개 들었지만 지금 하루 확진자 10,000명 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해를 넘기면 이거 혹시 2만 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도 좀 있거든요. 지금 확산 속도로 보면 이게 가능한 전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그 여러 전문가들이나 그 전문 기관들이 앞으로의 그 방역, 그러니까 유행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예. 아마 12월 이내에 한 10,000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대로 그 유행이 지속이 된다면, 예.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2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방역을 그 강화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가면 사실 예. 정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이 없다. 그러니까 뭐 몇만 이걸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그냥 그 방역 강화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이 유행의 그 정점이 어딘지 알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도 이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중증화율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예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좀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이런 실수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실수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유행 예측 모델을 보고 어떤 그 형태로 갈 것인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증화율 예측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보다는 예. 이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런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부는 어떤 한 가설을 보면서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응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우리나라 접종률 지금 80%를 넘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치명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회복 이후에 사망자가 뭐 30%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 갑자기 치명률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기는 했지만 예. 그 60대 이상의 고위험 연령층에서의 미접종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접종 2차까지를 이제 완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후에 백신 접종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고령층에서의 그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이때 그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3차 접종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못하면서 예. 고위험군에서의 3차 접종이 좀 지연된 것이 이렇게 위중증 환자를 많이 나오게 하고 사망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게 이제 2년 차입니다. 지금요. 2년째를 맞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그리고 2년이 뭐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경험도 있었고요. 연구도 있었을 텐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2년 동안 시간을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신종감염병의 어려움이 이런 불확실성과의 싸움인데요. 예.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할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느 나라나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 지난
4차 유행 이전 단계까지는 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대응을 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확진자 발생이나 또는 치명률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 문제는 예. 4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역 완화를 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현재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자, 지금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재택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재택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그 전부터 이게 한참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체육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병상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마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까? 어려움이? 일단은 뭐 체육관 형태의 그 대형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 환자를 많이 보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체육관 시설이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기에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런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환자를 못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중환자 또는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입원을 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중환자가 되면 체육관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중환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고위험군들을 모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 체육관 시설에서 환자를 돌볼 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그 전담하는 병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먼저 준비가 됐어야 됐다라는 점에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병원 아니면 공공성이 강한 그런 병원들, 이런 병원들을 전담 병원으로 완전히 돌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뭐 그 서울시 의료원이나 또는 경기도의 여러 의료원들은 전담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이 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의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도움을 받으려면은 결국 적절한 보상이나 또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민간기관이 보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니까 적극적인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방역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 당국에서 좀 귀를 담아서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이런 거 아쉬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아쉬울 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당국은 이번 주부터 방역을 조금 강화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돌이켜 보시면은 4차 유행 당시에 우리가 4단계라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했는데 그때 그 인원 제한이나 운영 시간 제한, 뭐 여러 방역 관련된 그 제한들에 비해서 지금이 더 그 수준이나 범위가 약합니다. 그때의 그 4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할 때 확진자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 수준에서도 4단계 거리두기로 억제를 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2배, 3배 이상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현재 정도의 그 방역 대책으로는 단기간에 환자를 줄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 교수님, 기사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인터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PCR 검사로 안 잡히는 스텔스 오미크론 출현. 자, 이제 이런 거 보시고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등장을 하는구나. 무슨 바이러스가 스텔스다. 잡을 수가 없다. 새로운 우려변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남아공, 호주, 캐나다에서 발견되는데요. 뭐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근데 일단은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뜻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엄 교수님.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위협적이란 걸까요? 아니면 또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진단이 예. 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PCR이라는 확진 기술로는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 자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를 진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냐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냐를 감별은 PCR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예. 유전자 염기서열이라는 방법을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즉각적인 진단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예. 일단은 그런데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건 아니면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건 진단과 치료가 예. 달라지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스텔스라는 좀 그 겁나는 그런 예. 그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역사회 유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문제지. 예. 바이러스 자체의 특이점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문가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단기간에 그 지금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고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치명률을 좀 떨어뜨리려면 사망자를 줄이려면 예. 현재로서는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기간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좀 많은 전문가도 아까 신문 소개할 때도 그런 목소리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네요. 그리고요, 병원, 뭐 이렇게 전담병원 지정하고 이런 거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아쉽다. 지금 반복해서 지금 엄중식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 부분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